자, 좋은 자리 잘 뚫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 반드시 리스크 관리는 한번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여러분 내시간 봉상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기존에 저점과 저점 라인들을 이어보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 선 자체가 돌파한 시점부터는 이미 저항선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지금 위에서 내려오던 이 선 자체는 앉아준 형태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의 저항선이 머리 위를 다시 한번 짓누르는 형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만큼 여러분들 지금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들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복귀부터 한번 하고 갈 건데, 복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추격 롱 포지션이 유효하게 작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조금 위험해졌기 때문입니다. 제 지난 영상 최악은 면했다 해서 추격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우리가 봐왔던 그 저항선에 대해서 돌파하고 앉아주는 형태가 나왔을 때 이 FVG 구간까지 IFVG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겹지지를 활용하면서 여기서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 이 자리였죠. 여기 이 저항 구간이 이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지지로 변모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고점에 대한 돌파 시험이 나왔었던 이 시점부터 이 박스 자체가 지지 구간으로 변환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가지의 겹지지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롱 포지션을 설계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브리핑룸 통해서도 돌파드리고 확인했다, IFVG와 B가 겹근 거를 기반으로 진입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질적으로 이 포지션은 유효타로 작용하면서 지금 1차적인 익절은 나간 상황입니다. 638 인근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여기서 절반 익절이 나갔죠. 잔량 자체는 나머지 본절권으로 스탑 로스를 옮겨놓은 상황인데, 오늘 오전 중에 나왔던 이 급상승으로 인해서 카운팅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부터 단기 조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결국 이걸 못 뚫어주면 한 번은 다시 한번 내려앉아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기존까지 우리가 어떻게 카운팅을 하고 있었습니까? 세부 카운팅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5개의 파동이 올라와주는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사파가 옆으로 기고, 이걸 우리가 하나의 파동으로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조정 ABC의 형태가 이런 형태로서 나와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죠. 자, 이렇게 보면 3파 자체도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동이 올라왔고, 두 번째 파동이 옆으로 기었으며, 세 번째 파동이 나왔고,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전개가 되었다라고 읽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까? 메인 파동으로 봤을 땐 이렇게 1파가 나왔고 이게 2파였고 이게 3파였구나 라고 카운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카운팅에는 근거 또한 따랐었죠. 어떤 근거가 따랐습니까? 우리가 1파 기반으로 세 번째 파동을 볼 수 있는 방법 1.618까지의 확장, 3파는 어느 정도 다 나왔었다라고 볼 수 있었던 시점이었다 이겁니다. 세부 카운팅으로서도 여기까지를 3파로 보는 게 명확했었는데, 그러면 4파 눌림이 나왔어야 되는 단계 아닌가? 하지만 지금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3파가 지금 연장되고 있는 형태까지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현우야, 지금 이게 4가 심하게 나는 거 아니냐, 나는 ABC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파동 교대의 원칙을 생각해 봤을 때 2파가 극단적으로 짧게 나왔었던 걸 생각한다면 4파가 이만큼만 나왔을 가능성을 조금 낮게 보는 게 더 명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두 가지 분기점입니다. 3파 연장이 가능할 것인가, 혹은 4파가 짧게 나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런 생각들과 함께 여기서 반전을 치는 건 3파 연장인지 4파 짧게 나온 건지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상단 B가까지 하나 있는 만큼 잔량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피할 수 없는 분기점은 계속 튀어나오고, 그런 자리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또 그에 맞춰서 리스크 관리할 거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매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식의 실시간 브리핑 받아보실 수 있게끔 오픈해둔 제 브리핑룸 그 입장 링크를 고정 댓글에 걸어두었습니다. 다만 여러분 입장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신 후에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동으로는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고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기관들이 현물을 기반으로 들어올렸던 자리라는 것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형태와 함께 이런 식의 상승이 나왔던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한 이탈이 잡히지 않았다. 물론 아직 빠지지 않았다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에 대한 교차 검증을 위해서 CVD 지표까지 같이 한번 확인을 본다면 CVD 읽는 법칙가 써놨습니다. 매수 체결량과 매도 체결량의 누적 차이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샤크 그리고 웨일 거래 대금이 일정 이상 확보되고 있는 이런 대규모 플레이어들의 현물 이탈이 그렇게 확정적으로 보이는 시점은 아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분기점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결국 그 분기점의 핵심은 우리가 내시간 봉상에서 확인하고 있는 이런 식의 지나간 저점 지지선을 기반으로 이 선이 지금 돌파가 났으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 이 자리죠.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선이 지금 우리 머리 위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고 앉아주는지 마는지에 따라서 3파 연장이 가능한가 만가가 확정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날짜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6일과 6월 23일입니다. 여기를 뚫어주고 앉아주면 우리가 3파 연장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고 3파 연장 상황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존까지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3파가 전개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장 상황의 특징이 뭡니까? 연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3파의 세부 파동 중 하나가 5개의 파동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3-5가 확정적으로 끝이 났는가에 대한 확신이 불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3-5 자체가 1, 2, 3, 4, 5 이런 형태로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파 전체로 봤을 때는 세부파가 9개가 나오는 시점이 되는 것이 우리가 연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부는 여기를 돌파하는지 마는지에 따라 갈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해보았을 때 우리는 3파가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고 4파가 조금 더 내려와야 된다는 사실까지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둔 채로 3파 연장 시나리오까지 머릿속에 넣어둔 채로 이 선에 대한 돌파 여부를 반드시 검증하면서 매매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지금 시점에 들어오는 조정은 사실 어느 정도 당연한 부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RSI 지표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RSI가 특히나 1시간 RSI가 고각으로 튀어버리면서 거래량까지 말라버리면 이거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이게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데 너무 크게 올렸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조정이 좀 강력하게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고점 한번 내렸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 이 자리인데 고점은 한번 올리는 형태가 나왔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여기서 확인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해주기 위해선 여기 이 붉은 선에 대한 돌파가 확실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자, 이 선 돌파 여부 판단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추격long 포지션 다시 한번 잡아볼 준비까지 하고 있고 놀롱 자리는 우리 기존 시나리오대로 이게 3이었다라고 간주하면 4파가 연장 플랫으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4파의 첫 번째 파동 기반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618 라인까지 떨어져야 한다는 거고 3파 기반 되돌림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0.5 구간 요 사이까지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 이 구간 자체가 정말 좋은 타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분기점 상황입니다. 3파 연장 상황인지 4파가 짧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3파가 연장되었다라고 치면 세부 카운팅상 5파 자체가 1, 2, 3, 4, 5 형태로 올라간다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기를 돌파하고 앉아주는지 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3파 연장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4파가 짧을 가능성 자체가 좀 낮다. 왜? 메인 4파를 생각해 봤을 때 메인 2파 자체가 좀 극단적으로 짧게 나왔기 때문에 교대 법칙을 생각해 본다면 4파가 좀 지저분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저분하게 나오는 4파 자체가 지금 확장 플랫으로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선에 대한 돌파 여부를 잘 봐야 된다. 3파 연장을 위해서는 맞고 떨어지면 어디서 받아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61K 권역에 존재하고 있었던 지지 구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파 연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여기를 스탑 로스로 깔면 되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1, 2, 3, 4, 5로서 3-5가 5개의 카운팅에 나와주는 게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3파 연장 시나리오 아닙니까? 로스를 여기로 옮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추격long 받아보신 분들도 여기가 따이는 순간부터 3-5가 임펄스로 연장된다는 그 법칙 자체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는지 마는지에 따라서 분기점 표시해드리겠습니다. 623과 이 붉은 선, 여러분 이 두 가지 선에 집중하시면서 어느 쪽이 먼저 따이는지를 집중하셔야 된다. 623이 따이면 4파 확장 플랫으로 보는 게 맞고 붉은 선이 따이면 3파 연장 시나리오를 핵심으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지금부터 너무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들어올 것이다. 다만 이 조정에 대한 핵심 분기점을 623과 이 붉은 선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들이나 돌파 시점에 이런 식의 돌파룸 설계는 브리핑룸 통해서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런 내용들까지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면서 매매하시길 권장드리면서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댓글로 질문사항 요청사항 남겨주셔도 제가 답변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하나씩 부탁드리면서 저희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